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주의자들, 북한의 노동당 정권, 남한의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 종북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좋은 말을 그쪽에서 다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화, 민족, 화해, 진보, 한반도 비핵화, 교류와 협력, 우리 민족끼리 다 좋은 말만 들고 나오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 논의를 시작하면은 완전히 저쪽 페이스에 넘어가 버립니다. 언어라는 것은 안경과 같습니다. 특히 개념어, 한반도 비핵화, 이런 개념어는 안경과 같아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안경을 끼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되고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 페이스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언어가 사고의 범위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 유엔 미국 대사 존 볼턴과 만나서 상당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도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맥마스터 지금 안보보좌관이 이분 군 출신입니다만은 물러나고 싶어 하니까 그 후임으로 존 볼턴 전 대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요사이 급변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존 볼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존 볼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존 볼턴은 미국의 외교관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합니다. 북한이 제일 속이기 어려운 상대로 아마 존 볼턴을 열릴 것입니다. 한때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 한국의 협상 대표가 이동복 씨였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동복 씨인데 이 존 볼턴은 유엔 대사를 하면서 2006년에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사치품 등등 이런 제재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김정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일입니다.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가 공통점이 살이 쪘다는 거죠. 주민들을 야위게 만든 덕분에 이 세 사람은 살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바싹 말리겠다 이런 취지로 김정일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명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이어받고 있는 이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분이 이 존 볼턴이 쓴 회고록에 항복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은 특히 임동원,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임동원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 특사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자면 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임동원 씨 등 한국의 안보 관련자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전해하니까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곡해하고 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북한 정권의 변명과
북한 정권의 변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에 파리에서 나오는 르몽드 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핵폭탄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이게 핵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방향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 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볼턴 씨는 3년 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방식의 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25년 동안 북한한테 속아갔다. 핵 포기 약속을 해놓고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 묻고는 또 약속을 깨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되고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정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통일해야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이야기인데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망고의 진리 아닐까요? 북한 정권과 핵무기는 동일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핵이 없어지는 순간 김정은이 사라지고 김정은이 사라져야 핵이 없어지는 것이죠. 김정은 정권이 있는데 핵무기를 없앤다. 불가능하죠. 그런 이야기를 자유통일로 북한 정권을 없애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볼턴 씨가 했는데 이번 남북 접촉에 대해서도 볼턴 씨가 언론에서 한 이야기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승선 있죠. 달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결승선을 지금 통과하기 직전이다. 이제 1m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겠느냐. 통과하면은 바로 핵 보유국이 되는데, 즉 ICBM 발사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불타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기술, 그리고 핵폭탄 소형화, 이것을 완성하기 직전인데 무슨 수를 써도 김정은은 핵 폐기 안 한다. 시간 벌기다. 이건 완전히 시간 벌기다. 이 볼턴 씨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만이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용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결했어야 할 핵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되었다. 폭탄 돌리게 하다가 결국 나까지 왔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요사이 언론은 트럼프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부시나 오바마 욕하더니 이제는 부시나 오바마와 같은 처지에 빠졌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으로 나가면 시간 벌기를 하니까 북한을 폭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전쟁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책임,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위기에 놓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회담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오면 거기에 솔깃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나마 존 볼턴 같은 사람을 만약 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한때는 이분이 국무장관 후보로도 올랐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자주 경청한다면은 속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벌써 정우용 대북 대사가 돌아와서 언론 발표문을 내어놓은 걸 보면은 이분은 북한의 어느 전술에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뒷부분은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앞부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분명히 여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을 때 비핵화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토를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았는데 우리는 뒷부분 무시해버리고 앞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이다라면서 아주 솔직하게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모든 용어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니까 북한의 안소가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정치적 용어는 180도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북한이 평화를 말할 때는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6.25 남침 직전에 평화공사 했잖아요. 그러다가 전쟁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무슨 뜻이냐? 북한의 핵무장을 뜻하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100%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북한으로서는 북한 사람들이 말하기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합니다.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한반도와 이 주변 수역에 핵이 없어야 한다. 그럼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없애야 된다. 미국의 핵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핵을 반입하지도 않아야 된다. 배치하지도 않아야 된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핵우산입니다. 핵우산도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핵무장하지 않았는데 핵우산도 없어지면은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인질이 되라는 그런 뜻을 점잖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해서 선대유운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였다 한다면은 선대유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무장이었다라고 해석하면은 절대로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미동맹 해체죠. 핵무기가 절대 배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일 관계가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력이 경제력으로는 한 50배 되는 대한민국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됩니까? 우리가 국군을 해체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형님으로 섬기는 용공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야 완벽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될 겁니다. 그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 국군을 사실상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은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체제는 자기가 지키는 거지 어떻게 남의 나라가 보장합니까? 그럼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국군을 보내가지고 대신 진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의미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를 의미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고 사는 신도들의 땅이 되어야 한다. 노예들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런데 이 문장은 들물시 김정은이가 한 말을 그냥 받아 쓴 겁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요거는 발표하는 사람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명백히 했다는 요 말이 아주 곤란합니다. 즉 김정은이 말을 믿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명백히 했습니다. 정의용 대북 특사는 김정은한테 속았다는 것을 이 발표문으로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속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